안녕하세요. 이펙터 활용법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VSTI랑 이펙터 관련한 설명은 좀 오랜만에 드린 것 같네요. 짬나는 대로 올려야지 하다가 이제야 조금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컴프레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믹싱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컴프레서는 꼭 써야 되는 그런 이펙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한 두세 개 정도의 영상으로 만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컴프레서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과 기본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서는 여러분들 컴프레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생각해보면 압축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펙터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면은 레벨, 그러니까 피크가 이렇게 오버되었을 때 이거를 줄여주는 걸로 사운드가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잡음이 발생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컴프레서인데요. 근데 믹싱에서는 조금 그 역할이 다릅니다. 네, 물론 레벨을 줄여주는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데시벨을 좀 낮춰주는 거는 맞지만, 이렇게 레벨을 줄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반대로 레벨을 올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써요. 자, 조금 말이 이상하죠? 레벨을 내려주는데 레벨이 올라간다. 이 정반대되는 표현이 왜 맞는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보컬을 놓고요. 이런 식으로 드럼을 놨어요. 자, 분명히 드럼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보컬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그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녹음이 되었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보컬 입장에서는 그럼 보컬 소리를 좀 키워주세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녹음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보컬 소리를 키우려면은 드럼 소리도 같이 커지게 되겠죠. 둘을 같이 녹음했으니까. 그래서 보컬 소리만 키울 방법은 없어요. 보컬 소리를 키우게 되면 드럼 소리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드럼이 이제 피크가 오버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소리가 막 뭉개지고 잡음도 찌지직 할 테고, 네, 그럴 경우에 이 컴프레서를 이용해 가지고 일정 소리 이상의, 일정한 크기 이상의 소리들만 줄여준 다음에 전체적인 레벨을 쭉 올려주면은 보컬만 올려주는 효과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네, 컴프레서는 보통 이런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컴프레서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하고 있는 이 팝필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팝필터 번들 중에 이 프로C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C가 컴프레서의 C예요. 그래서 번들 중에서 이런 게 있는데, 조금 이 팝필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은 프리셋이 잘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디폴트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은 베이스, 드럼, 기타, 피아노, 보컬 각각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프리셋들이 좀 구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가끔은 이것들을 갖다가 써도 꽤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딱 제가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조금 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긴 한데, 지금 디폴트 세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치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사이드 체인이 열리네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자, 드럼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네, 조금씩 이렇게 수치들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어택이랑 릴리즈, 레티오도 좀 바뀌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프리셋이 잘 되어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소리, 원하는 수준의 사운드를 위해서는 조금씩 세팅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설명을 드려볼 거예요. 자, 보통 보면은 컴프레서 이펙터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트레시홀드, 레티오, 어택, 릴리즈 얘네는 컴프레서라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게인과 이 사이드 체인까지 보통 이런 식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있는 이 노브들 정도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트레시홀드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은 마이너스 18dB이라고 나올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냐면은 이 정도 레벨 이상의 소리는 줄이겠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8dB 이상의 소리는 줄이겠다 라는 의미예요.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마이너스 60dB 이상의 소리는 다 줄이겠다. 그리고 (0dB) 이상의 소리는 다 줄이겠다 라는 의미가 되는데, 자, 왜 마이너스 60부터 0까지이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지털 사운드의 피크 레벨은 0dB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소리를 0dB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를 마이너스 60으로 놓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들려드렸던 소리에 비해서 굉장히 소리가 작아진 거를 느끼실 거예요. 얘가 아까 마이너스 18일 때는 이 정도 크기였단 말이죠. 근데 자, 마이너스 60dB 이상의 소리는 다 죽이겠다 라고 해놓고 들으면 네, 소리가 굉장히 작아지죠. 자, 얘를 0dB 이상의 소리는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소리를 안 죽이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의 크기는 전부 다 죽이겠다 라는 의미가 이 트레시홀드예요. 원래 세팅으로 바꿔놓고요. 자,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이 레시오는 뭐냐? 자,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은 4:1이라고 되어 있죠. 얘를 조정 가능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2:1로 놓을 수도 있고요. 가장 아래로 놓으면은 1:1. 자, 가장 키우면은 100:1까지 가능하네요. 여기는 무한대대 1이라고 써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레시오가 어떤 뜻이냐면은, 자, 레벨을 얼마만큼의 비율로 줄일 것인가. 자, 이게 조금 수학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밑에 에디터 부분에 보면은 이 파형들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얘를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우니까 이런 식으로 키워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마이너스 22dB 정도 되는 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20dB 정도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를 마이너스 22dB로 놓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2보다 큰 얘네들은 아까 제가 트레시홀드에서 마이너스 22라고 놨으니까
여기 이 마이너스 22보다 큰 얘네들은 컴프레서 상에서 이제 소리가 줄어들어야 맞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얼만큼 줄일 거냐, 그게 이 레시오예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2대1로 놨다 그러면은 절반 2대1, 그러니까 비율이 절반이잖아요. 절반만큼을 압축하겠다라는 뜻이에요. 22 이상인 여기 20만큼을 절반만큼 줄이는데 어떻게 줄이냐? 22에서 20만큼, 이만큼이 오버됐는데 이 2를 절반의 비율로 줄였으니까 1만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dB이라는 애를 1만큼 줄여서 마이너스 21dB로 만들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레티오가. 얘를 이렇게 (4대1) 비율로 놓으면은 2의 4분의 1인 0.5만큼을 줄이게 되니까는 마이너스 20.5만큼이 되겠죠. 이때에는 계산을 하면 약간의 수학이 들어갑니다. 오버되는 데시벨을 어느 정도의 비율로 압축할 것이냐, 어느 정도의 비율로 줄일 것이냐, 이거를 이 레시오라고 하는 노브가 담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굉장히 비교를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0.5dB, 1dB 정도의 수준을 귀가 그렇게 인지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른 악기들이랑 이렇게 같이 믹싱이 되었을 때에는 이 차이가 조금 귀가 예민하신 분들한테는 더더욱 커 보이고 일반 분들한테도 생각보다 느낌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레시오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조절을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트레시홀드랑 레시오는 항상 같이 가야 된다. 이거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어택 노브가 있는데 어택에는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0.25ms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ms는 밀리세컨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를 말하는 거예요. 1ms 하면. 자, 컴프레서를 무조건 오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걸어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작동하는 게 아니고요. 컴프레서가 동작을 시작하고 레시오에서 설정한 비율대로 이렇게 압축을 할 때까지 이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어택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 어택 타임을 이렇게 작게 하면 작게 할수록 압축이 곧바로 시작돼요. 이 레시오 비율로 해가지고. 근데 얘를 이렇게 키우면 키울수록 보통 이렇게 막 엄청나게 키우진 않고 한 1 정도? 네, 이 정도 걸어 놓으면은 바로 압축이 시작되지 않고 약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렇게 압축이 걸리게 하는 약간 이런 기능인데 이 어택 타임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는 정말 전문가들마다 좀 실력 차이가 있어요. 좀 오랫동안 믹싱 하신 분들은 이 어택 타임을 진짜 잘 잡고 또 잘 하려면은 이 숙달되는데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어택 타임이. 근데 또 한 가지 위로가 될 수 있는 거는 이 어택 타임은 사람들마다 좀 취향이 좀 제각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난 이게 좋아, 난 이게 좋아. 딱 정답이 없어요. 어택 타임은. 되게 감각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어택 타임 노브였고요. 그 다음 이 릴리즈는 아까 어택 타임은 컴프레서가 작동하는데 시작되는 그 시간을 결정해주는 게 어택 타임이었다면 이 릴리즈 타임은 반대로 컴프레서가 멈추는 시간을 정해주는 게 이 릴리즈 타임입니다. 이 릴리즈 타임도 잘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나치게 크기를 크게 잡으면 컴프레서가 작동을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사운드를 진짜 계속 압축시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얘를 너무 낮게 잡으면은 보컬 같은 경우에는 좀 호흡 소리나 좀 다양한 잡음 같은 게 그냥 그대로 섞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악기에서도 이거랑 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너무 작게 잡아가지고
악기 소리의 밸런스가 조금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를 펌핑이라고 불러요. 믹싱을 하시는 분의 좀 감각이 필요해요. 어택 타임이랑 릴리즈 타임을 잡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숙달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진짜 오래 걸리고 또 아까 마찬가지로 어택 타임과 마찬가지로 사람들마다 이 정도가 적당해 좀 기준도 좀 제각각이라 실력 있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이 컴프레서를 잡아달라고 하는 경우가 이 두 가지를 잡기가 꽤 어려워가지고 한 가지 위안이 될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오토라고 하는 버튼이 있어요. 좀 컴프레서들마다 이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하긴 한데 대부분 있긴 해요. 이 오토를 클릭을 해주면은 릴리즈 타임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 되는데 처음에 좀 감이 없을 때는 이 오토 기능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어쩌면은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릴리즈 타임 노브였고요. 네, 이만큼이 가장 기본적으로 컴프레서에서 다뤄줘야 할 4가지 노브였습니다. 그 외에 여기 게인이나 사이드 체인 같은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